정통침뜸TV 김우영입니다. 지금부터 제 6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려움이 닥치면 모두 힘을 합쳐서 아무리 어려운 시련도 이겨내는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에도 다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모두 파이팅하고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정보는 5차 방송에서 예고한 소화계 질환, 구내염, 식도협착증, 급성위염에 대한 좋은 혈자리와 뜸을 뜨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이고 편안해지는 방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먼저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내염 원인. 구내염이란 입안 전체가 짓무르거나 쌀알 크기의 궤양이 무수히 생기는 병인데, 사람에 따라서 입안이 몹시 따갑고 아프며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침이 많이 고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흔히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이것이 구내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의 입 안에는 500여 종의 세균이 사는데, 만약 이들 중에 한 종류의 세균이 죽어버리면 그 균형이 깨져 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행히 이들은 서로 견제하며 세균의 변식을 억제합니다. 여기에 침도 가세하여 세균의 변식을 억제하고, 침이 모자라면 규치가 나기 쉬운데 이는 세균 변식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장병, 고열 등 전신성 질환이나 과로로 체력이 소모되어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입안에 상처가 생겨 세균이 상호 견제 능력이 떨어지면 입안 점막에 염증이 생기니 이것이 바로 구내염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입안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구내염이 쉽게 감염됩니다. 증상. 구내염은 그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헤르페스성 구내염과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포진성 궤양으로 입의 점막, 잇몸, 입 주위에 작은 수포가 생기고 면역성이 저하되어 나타나므로 면역 상태가 좋아지면 대개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습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입안의 점막, 혀, 잇몸 등에 쌀알 만한 크기의 희고 작은 궤양성 반점이 생겨 주위가 빨갛게 되고 그 표면이 벗겨지면 몹시 아프고 침을 많이 흘리며 입에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열이 나거나 턱 밑의 편도선염이 붓기도 합니다. 심하면 수개월이 지나도 잘 낫지 않으며 목젖까지 번지기도 하는데, 조금만 피로해도 입안에 혓바늘이 돋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서린 것이 바로 이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나타나기도 하고 대부분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많지만 때로는 약물 중독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입안을 닦거나 딱딱한 고무줄 꼭지의 자극으로 인해 목구멍 점막이 벗겨져서 좌우 같은 위치에 동그랗게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유법은 뜸 치유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백회혈, 중환혈, 기해혈, 관원혈, 족삼리혈, 곡지혈, 신주혈, 폐유혈, 광혈에 뜸을 뜨고, 구내염은 주로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성인의 경우 무국 보양뜸을 뜨면 전신 면역 기능이 향상되면서 구내염이 저절로 낫습니다. 유아의 구내염 역시 무엇보다도 저항력을 길러주기 위한 뜸을 떠야 합니다. 신주혈, 중환혈, 곡지혈에 작은 뜸을 석 장씩 뜨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식도 협착증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인. 식도는 원만해서 탈이 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을 먹어도 크게 탈이 나지 않는 것이 식도입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식도가 좁아져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이물질을 잘못 삼켜 식도 점막이 손상되었거나 목 주위를 인위적으로 압박을 했을 때 식도관이 좁아지는 이런 경우 식도관 협착증이 발생합니다. 정상은 항상 무엇이 목구멍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식물을 넘기기 곤란하고 때로는 먹은 음식물을 그대로 토하기도 합니다. 잘 먹지 못하니 당연히 살이 빠지고 영양 상태가 불량해집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가 곤란한 것도 있으나 식도 협착관만 있는 것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유법, 뜸치유법, 경류혈, 지양혈, 전중혈, 구미혈, 구걸혈, 중환혈, 족삼리혈, 삼원교혈의 뜸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신체적으로 많이 약하지 않으면 지양혈과 중환혈에 자기의 나이 수대로 한 번만 다장을 하고 다장 후 7일에서 10일을 기다리면症상이 다시 나타나면 다시 한번 다장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일반 혈에는 매 혈자리마다 뜸을 5장씩을 하고 오래 꾸준히 뜸을 뜨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부인들의 경우 월경불순과 같은 생식기 질환이 있으면 실제로 이상은 없지만 목에 이물감을 느끼며 연화곤란이 나타나기도 쉬운데 이때 중국혈과 음교혈을 더하여 뜸을 뜨면 좋습니다. 다음은 급성 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 미리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급성 위염 원인. 급성 위염은 부패된 음식, 술, 담배 등 습생이 건전하지 못할 경우 약물 중독으로 생기는 것이 많으나 장, 복막의 병, 부인병 등이 원인이 되어 반사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균이 왕성하여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에 급성 위염이 많이 생깁니다. 증상. 위 부위가 아프고 메스껍고 토하는 것이 주 증상입니다. 특히 명치 끝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혀에 백태가 끼며 입안에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두통, 혀눈, 구갈과 권태감을 가져오고 설사나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치유법으로는 뜸치유법을 먼저 이내정혈의 뜸을 5장 정도 설치하고 뜨거움이 느끼면 그것을 그치고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중독 증상이 있으므로 뜨거워질 때까지 보통 한 20장 정도 다장구를 하면 뜨거움을 느끼는데 중독이 중증이면 몇백 장이든 뜨거워질 때까지 뜸을 해야 합니다. 치유는 일반적으로 비위를 목표로 하고 족삼리, 중환혈, 양문혈, 거걸혈, 지양혈, 비유혈, 위창혈, 양귀혈에 뜸을 하고 메스꺼울 때는 중환혈, 거걸혈을 설사가 날 때는 족삼리혈, 양구혈, 비유혈, 위창혈을 중점적으로 뜸을 뜹니다. 위가 아플 때 위를 보호하는 방법은 토하게 하거나 변으로 내려보내는 방법인데 여성의 부러져 끈이 오는 위치인 지양을 자리를 두드려주면 위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토한 후에 한기를 느끼면 이때는 반드시 뜸이 필요합니다. 간혹 구토 후에 명치 끝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중환혈과 거걸혈에 뜸을 떠주면 예후가 아주 좋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 올린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엄지손가락 표시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앞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제7차 소개는 고혈압, 저혈압, 대상포진에 대하여 좋은 뜸자리와 뜸을 뜨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산 우리침뜸교육원 원장 김우영이었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